일본 화장대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뷰티 시장인데 여기서 어떻게 K-뷰티가 수십 년간 굳건했던 판도를 뒤집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일본의 화장대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뭐랄까, 양대 산맥이었죠. 한쪽엔 그 이름만 들어도 아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들이 쫙 있었고요. 다른 한쪽엔 역시 우리 것이 최고야 하는 믿고 쓰는 일본 자국 브랜드들이 버티고 있었죠. 이 구도가 깨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2023년에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화장품 수입액이 프랑스를 넘어선 거예요. 공식적으로요. 아니, 이건 그냥 순위가 좀 바뀐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뷰티 업계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엄청난 신호탄이었던 거죠. 물론 이런 역전이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난 건 아니겠죠?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K-뷰티가 일본에서 처음엔 도대체 어떤 이미지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K-뷰티 이미지가 이렇지 않았어요. 그냥 10대들이 잠깐 쓰고 마는 옷으로 치면 패스트 패션 같은 거? 가성비는 좋은데 뭐 진지하게 오래 쓸만한 건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쟁쟁한 브랜드들한테는 아예 경쟁 상대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던 인식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어떤 대단한 마케팅 전략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전 세계를 휩쓴 K컬처의 엄청난 인기,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류 열풍이 거세지면서 일본 대중들은 K-팝 아이돌이나 드라마 배우들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화려한 메이크업만 따라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더 깊은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피부가 저렇게 투명하지? 이 단순한 궁금증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떤 색조를 썼나 해서 어떻게 저런 피부를 가졌나, 즉 피부 본질로 확 옮겨간 거죠. 이렇게 투명한 피부, 우리가 흔히 유리알 피부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미의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기존 브랜드들은 미처 대응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K-뷰티는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인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공식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와요. 바로 올리브영 같은 H&B 스토어들이 단순한 판매점이 아니라 하나의 뷰티 체험관이자 교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냥 물건만 사서 나가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 성분은 뭐고 저 성분은 뭔지 직접 보고, 아, 스킨케어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구나 하는 새로운 루틴을 배우고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걸 추천받으면서 말 그대로 스킨케어 철학 자체를 새로 배우게 된 거예요. 자, 이 표를 보면 그 전략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존의 일본 브랜드들이 우리는 원래 프리미엄이야 하면서 좀 느긋하게 움직일 때 K-뷰티는 어땠나요? 엄청난 속도로 제품을 개선하고 최신 트렌드에 바로바로 반응했죠. 심지어 남성용이나 중장년층 시장까지 파고들면서 그 격차를 순식간에 벌려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이 모든 변화가 만들어낸 지금 일본 뷰티 시장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K-뷰티는 더 이상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 어떤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화장품을 고르는 새로운 기준, 즉 뉴 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어요. 드럭스토어나 돈키호테 같은 곳에 가보면 그냥 매대 한가득 K-뷰티 제품들이고요. 라쿠텐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는 아예 K-뷰티 전용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너무 많고 너무 빨리 바뀌어서 하나하나 따라가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일본 소비자들은 아, 이거 한국 거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그냥 이게 제일 좋아 보이고 제일 끌리니까 사는 거예요. 국적을 따지는 게 무의미해진 거죠.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어떤 나라 제품이 더 많이 팔렸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이겼다는 게 단순히 비싼 명품을 이겼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고르는 신뢰의 기준 그 자체를 K뷰티가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제 일본 화장대의 진짜 주인은 어느 나라 브랜드냐, 어떤 명품이냐가 아니라 최고의 피부 경험을 만들어주는 바로 그 주인공인 셈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경험을 가장 성공적으로 설계한 건 바로 K뷰티였습니다.